오늘은 기획서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간평가까지 기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었는데요. 기획서는 약간 개발 계획서에 흡사합니다. 우리가 기획서라 하면 대부분 이제 개발을 위해서 많이들 작성을 하는데요. 그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전자제품이나 이렇게 상품 디자인과 같은 하드웨어 쪽에 적합한 확정된 기획서. 이 기획서는 한번 초반에 정해지면 나중에 이제 변경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획서를 토대로 제품이 벌써 양산돼서 나온 상태에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또 변화 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제품을 또 양산해야 되는 금전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획서들은 대부분 초반에 확고히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써왔던 이제 소프트웨어에 적합한 변경이 가능한 기획서입니다. 이것들은 업데이트가 수시로 일어날 수가 있고,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반영할 때는 이런 기획서 형태가 가장 적합하고, 게임 중에 MMORPG 같은 경우 뭐 시즌별, 무슨 행사별, 분기별 이런 식으로 항상 업데이트가 일어났기 때문에 기획서가 초반 부분만, 컨셉 부분만 확고히 정리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매달 매주 이렇게 업데이트 되면서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야지 그 시즌별로 어떤 이벤트를 행하거나 이런 데 적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변화되는 기획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획서들이 계속 변한다고 해서 기본적인 의도나 컨셉 방향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팀원들이 기획 의도를 모두 인지하고 그 방향대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팀원들이 이 기획 의도를 모두 인지를 하고 각 파트마다 조금 더 발전된 아이디어를 더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능동적인 팀을 만들 수 있게 되죠. 인디 개발자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우리가 이제 컨셉은 의도는 많이 공유를 했는데 이걸 빨리 만들고 싶은 의욕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획서는 뭐 간단하게 작성을 해서 기획서를 공유를 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 이제 문제점이 무엇이 생기냐면은 팀원들만의 상상이 부여돼 가지고 서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문서는 의도가 잘 반영된 초반의 컨셉 기획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을 들여서라도 문서화를 잘 해야 됩니다. 그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정의를 해서 문서가 잘 정확히 정리가 된다면은 뭐 참석하지 않은 팀원들이라든가 또 제작 중에 팀원들이 바뀔 경우에 이거를 다시 이 기획 의도나 이런 걸 설명하는 것보다 이 문서만으로도 다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서가 잘 정리된 거는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작업에. 이 기획서가 이제 그 크게는 이제 개발에 맞는 기획서, 또는 이 개발이 완성이 돼서 이 상품이 완성이 돼서 이것들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기획서라든가, 아니면은 이거 사업 계획서가 좀 반영된 사업용 기획서로 또 나누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과제로 진행했던 방식은 개발 계획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기말로 제출하게 될 기획서 같은 경우는 약간 사업적인 내용이 반영된 사업 계획서 내용이 반영된 기획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 계획서는 조금 전에 설명한 개발 기획서하고는 많이 틀린데요. 그렇지만 이 사업 계획서 안에는 개발 기획서 안에 있는 내용이 간략히 정리돼서 들어가기는 합니다. 개발 기획서를 토대로 만들어진 상품을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이 상품을 출시할 때 어떤 시장의 몇 퍼센트를 차지해서 어느 정도의 매출에 의해 몇 프로의 수익을 낸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하는 계획서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개발 기획서처럼 팀원들이 공유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상품을 출시할 때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어필하는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문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은 한 곳에서 이런 사업 계획서들을 많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간략히 요약해서 강하게 임팩트 있게 설명할 수 있는 5분에서 10분 분량의 피칭도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첫째, 이 상품을 정확히 짧은 시간 안에 이해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해를 넘어서 투자자들을 감동시켜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획서라고 보면 됩니다. PT 문서를 뭐 10여 페이지
30페이지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3페이지에서 5페이지로 사업적인 성공 요인만 어필하는 방식의 계획서를 선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짧은 시간 안에 보여주고 피칭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PT 문서는 시각적으로 꽤 우수해야 됩니다. 글로만 써 있는 것들은 누구 읽지 않으며 말만 듣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영상이나 퀄리티가 높은 우리 상품 이미지라든가 이것들이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설명이 가미된 도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차업용이고요. 투자 유치용,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신사업 추진용, 그리고 이것들이 다 만들어져서 홍보를 해서 열심히 마케팅을 해야 되는 순간에 작성이 되는 사업계획서도 있고요. 정부 지원금을 통해서 개발을 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정부 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용 사업계획서 뭐 이렇게들 나눠서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내용은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이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을 하고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인지 이렇게 간결하게 설명하는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이런 사업 계획서들은 향후에 이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시간적이나 비용적인 것들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문서이기도 하죠. 제가 이제 주로 설명했던 방식은 약간 게임 기획서 같은데, 요즘에 미디어들은 TV나 영화 스크린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시간에 따른 순차적인 전개를 하는 방식의 컨텐츠를 접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 대신 우리가 모바일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어떤 인터랙션, 행동을 할 수 있는 목적에 따라 비순차적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는 방식의 능동적인 컨텐츠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인터랙션이 있고 어떤 인터랙션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들은 가장 탁월한 컨텐츠가 바로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VR이나 AR이나 MR, 뭐 XR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대부분 보면은 게임의 성격이 짙습니다. 뭐 재활치료용이라든가 의료 시뮬레이터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게임과 비슷한 형태로 작동이 되죠. 뭐 마우스를 조작하다든가 조이스틱을 조작해서 그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를 제어하거나 어떤 물체를 부수거나 이런 것들을, 모든 인터랙션은 약간 게임과 흡사하기 때문에 모든 기획서들이 약간 게임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순차적인 스토리를 가진 컨텐츠들은 콘티를 읽음으로써 스토리를 잘 파악할 수 있고 어떤 재미를 찾으면은 투자자들이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는 이런 기획서의 형태들은 앱이 완성이 돼서 그거를 써보지 않는 이상은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걸 어떻게 잘 이해시키고 어필할 수 있는지가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말 과제로는 이제 이 기획서를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제작을 해가지고 제출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중간 평가로 제출했던 거는 우리가 제작하게 된 이제 컨텐츠에 대한 윤곽을 어렴풋이 파악하는 팀원들이 상세히 이해할 수 있는 문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탕을 먹는 게임처럼 중간 과제로 했던 방식은 하늘에서 사탕이 떨어지면 유저가 터치해서 그 사탕을 먹는다라는 아주 간결하게 의도만 파악해 줄 수 있는 문서였다면, 이제 제시해야 될 문서는 아래처럼 상단에 사탕이 초당 3개씩 떨어지는데 5개의 종류의 사탕이 랜덤하게 3개씩 떨어진다. 어떻게 떨어지냐면은 중력위에서 가속도로 떨어진다. 그리고 유저는 오른손 검지를 터치해서 사탕을 터치했을 때 사탕에서 폭죽이 터지면서 사탕이 가루가 되어 사라진다. 그러면서 왼쪽에는 UI에 점수가 반영이 되는데 그 점수는 몇 개를 먹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적는 문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픽 디자이너는 사탕의 종류를 5개 디자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머는 초당 3개씩 랜덤하게 위에서 이 사탕들이 스폰하는 거, 그리고 오른쪽 검지로 터치하는 인터페이스, 그리고 왼쪽 상단의 점수를 누적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써야지 실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언급한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여러분에 해당하는 기획자,
그리고 TA, 테크니컬 아티스트 또는 TD, 테크니컬 디렉터라고 하는데요. 프로그래머는 아트를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아트를 하는 친구는 이 아트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지 잘 이해를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양쪽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양쪽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쪽을 조율하면서 디렉팅을 하게 되죠. 그래서 TA나 TD가 사실 이런 인터랙티브한 컨텐츠에서는 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큰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뭐 애니메이터 또는 뭐 UI용 또는 프로그램 중에 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또는 네트워크 프로그램 아니면 보안 쪽에 있는 이런 쪽 기획서를 분리해서 제작을 하기도 해요. 이런 인터랙션 컨텐츠는 꼭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게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규칙을 가집니다. 그 규칙은 대부분 수학적인 규칙인데요. 이런 수학적인 규칙에 의해서 승패를 가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단순한 수학적인 규칙만을 제시를 한다면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숙제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다 동기를 부여를 하면 이 동기 때문에 이 게임이라든가 이런 인터랙션 컨텐츠를 즐기게 되겠죠. 규칙이라는 것에 감정적인 동기를 부여한 컨텐츠만이 좋은 컨텐츠가 될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컨텐츠들은 연민이나 동정심, 쾌감, 죄책감을 수동적으로 주입을 시켜주는 방식이지만 인터랙션 컨텐츠들은 대부분 자기의 행동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수학적인 규칙만 주면은 숙제가 되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격투게임 같은 경우는 상단에 HP 바를 놓고 내가 때리면은 2대를 때리면 저쪽에서 10칸 중에 2칸이 줄고, 빨리 빼기를 통해서 HP 수를 0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경쟁해서 이기고 싶어 하죠. 이런 식의 동기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획서 쓸 때도 이런 동기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영어로 만든 배우의 얼굴을 스캔한 게임을 만들겠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소비자가 가장 많은 시장을 정조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어로 제작을 해야 된다. 한국 시장은 5천만 시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매출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영어를 쓰는 유럽이나 북미 국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영어로 제작을 해야 된다. 런칭을 했을 때 프로모션이 잘 되기 위해서 요즘에 굉장히 핫한 유명 배우인 누구누를 캐스팅해 가지고 3D 스캔을 해서 극사실적인 게임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하는 기획서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이 제작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기 백그라운드로 썼던 러스트 플래닛이라는 캡콤하고 MS에서 같이 협업해서 만들었던 게임입니다. 저 당시 이제 일본에서도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드라마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잘 알려져 있었어요. 인터랙션 컨텐츠를 즐기다 보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경쟁을 해서 내가 이기면 이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기는 거에 따른 보상을 주게 됩니다. 그 보상 때문에 게임을 끊지 않고 게임을 놓지 않고 계속 빠져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이건 사실 동기의 연장선이 되기도 합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런 보상은 그냥 단순히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간단하게나마 점수를 주는 방식이 가장 기본적이었고요. 그리고 또는 아이템을 주는 방식으로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제가 저 때 이제 오락실이라는 게 처음 생겨가지고 조이스틱을 그리고 버튼을 몇 개 누르면서 게임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응답하라 시리즈라는 드라마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한번 나왔었던 적이 있었죠. 제가 그래서 재밌어서 이제 스크린 캡처를 했어요. 저 당시 때는 보상이 딱 하나였습니다. 점수였어요. 점수. 그래서 1등은 몇 점 몇 점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은 간단하게나마 이니셜로 영어 3단어 정도 쓰게끔 되었던 방식이 좀 많았죠. 그래서 친구들과 이렇게 게임하다가도 내가 여기 몇 등을 했다라고 이게 내 이름이라고 하면서 자랑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점수로 보상하는 게 가장 심플했었고요. 요즘에도 모바일 게임은 대부분 점수로 보상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가 이제 좀 시대가 MMORPG 쪽으로 바뀌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보상을 하게 됐냐면 주로 보스를 잡거나 이러면 아이템을 주게 됐어요. 그 아이템은
조금 더 자신을 좀 강하게 만들어서 자기보다 레벨이 높은 몬스터를 처리하는 데 쓰거나, 아니면은 PVP, 그러니까는 1대1로 다른 유저와 싸울 때 큰 도움을 줬었죠. 자기를 강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집착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한때 이 아이템 거래가 불법적으로 금전적인 거래가 일어나면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되기도 했었죠. 제가 이렇게 스크린샷 한 거는 이제 리니지입니다. 이 오른쪽에 보면 이제 뭐 약간 육수에서 따온 거긴 한데요. 이 뭐 아이템이 뭐 450만 원까지 가기도 하고 이랬던 거를 제가 이제 스크린 캡처를 했던 겁니다. 저런 것들이 이제 게임 중독이라든가 이런 사행성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제한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컨텐츠에 빠져드는 그 중독되는 요소는 동기에 따른 보상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리차드 바틀이라는 사람은 유저를 한 4가지 그룹으로 이제 분류를 했었습니다. 성취형, 모험형, 사교형, 살인자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뭐 아이템을 얻어서 또는 비싼 돈을 주고 사서도 PVP로 승리를 따내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살인자형입니다. 킬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교형하고는 반대로 대결에서 결투를 해서 자기가 1인자가 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경쟁이 없거나 그 패턴을 인지해서 이길 수 있는 인공지능과 싸우게 된다면 인터랙션 컨텐츠를 떠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경쟁 모드를 줘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스타크래프트나 LOL에서 많이 드러나게 됐죠. 그리고 이거와 이제 킬러, 이제 살인자형하고 반대로 사교형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한마디로 사람들과 대화하고 어떤 일을 가상공간에서 같이 하는 거를 즐기기만 하는 거예요. 이 뭐 길드나 팀을 만들어 가지고 가상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 친구들의 특징은 자기 혼자만 이 가상 공간에 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 친구들과 그룹해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수다 떨기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험형, 가상현실 자체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뭐 게임에서 자기가 모험적으로 실험적으로 많이 이것저것 해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호기심과 모험심이 꽤 많고요. 그래서 이제 정해진 스토리라든가 정해진 이 맵 안에서만 돌아다니는 걸 싫어합니다.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건 오픈월드의 무한 맵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그 이런 류로 이제 성공했던 게임 중에 하나는 이제 GTA라는 게임이 있었죠. 약간 뭔가 범죄를 희화해서 조금 초반에는 좀 문제가 되기는 했었지만요. 약간 그 코미디적인 성향이 좀 강한 게임인데, 이 게임은 스토리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자기가 그냥 무한히 만들어진 맵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취형이 있습니다. 점수를 통해서 자기가 1등이 됐다라는, 또는 내가 남들이 다 깨보지 못한 퀘스트를 달성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쾌감이나 재미를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강하기 위해서 장비를 많이 구매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 맞게끔 요즘에 우리나라의 게임들이 대부분 인앱 결제, 게임 안에서 뭔가 장비를 사야지 레벨을 클리어하거나 저 몬스터를 깰 수 있게끔 해주는 형태로 많이 변형이 됐죠. 한마디로 말해서 현질을 많이 해요, 이 친구들이. 여기 밑에 이렇게 보이는 형태의 보상보다는 보이지 않는 형태의 보상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더 좋습니다. 보이지 않는 보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안도감, 소속감, 뭐 직접 만족감, 뭐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공포 영화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위험이라든 것들을 나중에 극복을 하면서 안도감을 느끼면서 재밌게 보고 나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보상을 해주는 게임 중에는 제가 일전에 언급했던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같은 게임, 라스트 오브 어스, 또는 이제 컬 오브 듀티 같은 게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게임 이면에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인터랙션 컨텐츠 이면에 깔려 있어야지 성공한 컨텐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획서 목차는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5개로 나오는데요. 뭐 우리가 이제 중간평가로 썼던 게 이런 계획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품인지 소개를 하고, 우리가 이 상품은 어떤 니즈를 필요로 하는 어떤 타겟층을 대상으로 했다라든가,
그리고 이런 비슷한 컨텐츠가 있지만 우리가 이거와 차별화된 요소로 이렇게 만들 것이며 이런 시장을 새로 개척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기도 하고요. 뒤에는 우리가 출시하는 이 컨텐츠가 어떤 플랫폼에 나가는지에 대해서 명시화가 돼야 됩니다. 플랫폼이 모바일 시장으로 나갈 경우에는 단 두 가지밖에 없죠. 안드로이드 시장하고 iOS 시장.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또는 이 두 시장을 갈지에 대해서 기획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VR이나 이런 걸로 가면은 바이브로 갈지 아니면 오큘러스로 갈지 아니면 서드파티 쪽으로 갈지에 대한 것들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을 목표로 하면은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랭킹에 들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의 목표들을 이제 제시하는 게 이제 개요에 해당이 되고요. 어떤 산출물로 나올지에 대한 것들을 제시를 하는 것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퍼소나를 통한 이제 시나리오도 작성을 해봤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저들이 어떻게 이 내가 만든 컨텐츠를 접하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시를 해야 되고 이런 제품이다라기보다는 눈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뭐 플로우 차트라든가 와이어 프레임 같은 UI 흐름들도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뭐 투자자라든가 이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보다는 팀원들이 많이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기능 리스트도 꼭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인터랙션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어떤 기능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도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조이스틱이라든가 키보드라든가 마우스 또는 뭐 신기술로 다가오는 뭐 핸드 제스처라든가 아이 트래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센싱 기술을 여기에도 이제 제시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제시를 하면 약간의 문제가 있냐면 자기 상상력만으로 산출문을 예측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또 도움이 되냐면 프로토타입이 도움이 됩니다. 이 기획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보일 거라는 걸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산출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 일정이 여기에는 표시가 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데드라인이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요. 마일스톤을 통해 가지고 개발 일정을 서로 팀원들에게 공유하는 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기획이 어느 정도 돼서 프로덕션을 어느 정도 해서 우리가 이거를 출시를 하기 전에 알파 테스트나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조금 더 보완된 컨텐츠를 나중에 퍼블리싱 한다, 리리즈 한다 이런 것들까지도 구체화한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조직과 역할도 기재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투자자들은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봐요. 왜냐하면은 결과물이 양산된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개발 기획서로 제시를 한다면은 사실 이 친구들이 이 스태프들이 이 기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꽤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개발 기획단에서는 이런 팀원을 분배하고 조직을 원활하게 프로듀싱하기 위해서 필요할 겁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제작을 할지에 대한 범위를 제시를 해줘야 돼요. 뭐 이제 하드웨어도 당연히 있을 수도 있고 컨텐츠만 한다면 소프트웨어만 있겠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뭐 멀티 유저로 뭐 한다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도 포함이 돼야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과금 돈을 주고 사는 거라면 당연히 결제 시스템도 들어가야 될 거고 이 결제가 되면서 또는 이제 멀티 유저를 서로 이제 상호 간에 인터랙션이 되면서 어떤 보상으로 아이템이 오고 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보안도 꽤 중요하게 제시가 돼야 됩니다. 해킹이라든가 이런 부정행위를 통해서 아이템이 거래되거나 그 개인 신상이 유출되거나 보안도 꽤 중요하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까지 할지에 대한 범위도 제시를 해줘야 될 겁니다. 이 기획서에 들어가는 이제 산출물 중에 제가 언급했던 프로토타입이 있어야 된다 그랬었죠. 프로토타입이라는 거는 우리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거를 비주얼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인터랙션까지 되면서 계속 이 수업에서 유니티를 통해서 뭔가를 계속 만들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유니티라는 것은 디지털적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굉장히 쉽게 만들어지는 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내가 이론적으로 디지털적으로 조금 소질이 없어 이런 걸 좀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뭔가 기획자로서는 굉장히 자질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아날로그적으로 연필이라든가 컴퓨터를 좀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미지 한 장씩을 제시를 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딱 프린트를 해서 혹은 또 그려가지고 보드에다 붙여서 나열해서 이런 것들 팀원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순차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꽤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제작을 해서 팀원들에게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유니티라든가 언어를 좀 쓸 줄 알아 이러면은 실제 출시되는 거와 흡사하게나마 표현을 해볼 수는 있어요. 이런 쪽으로 기획자가 하나를 이렇게 제시를 해줘서 이런 비주얼이라든가 이런 인터랙션을 공유하는 게 꽤 효율적입니다. 기획 의도를 아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 거죠.
제가 쓰는 거는 유니티 3입니다. 뭐 이거를 프로토타입 툴로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유저들 통해서. 그리고 뭐 저도 프로그래머가 아니지만 이걸 쓰는 이유는 간단한 오류가 있더라도 뭔가 실행해서 결과는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것은 뭐 iOS라든가 안드로이드라든가 바이브라든가 오큘러스라든가 뭐 웹이라든가 수많은 플랫폼에 다 적합하게 돼 있어요. 멀티 플랫폼으로 빌드가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 이유 중에도 하나입니다.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은 서드 파티들이 가지고 있고요. 여기 서드 파티들이 뭐 인공지능 모듈을 만들어서 넣기도 하고 AR 모듈, VR 모듈도 만들어서 넣기도 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이슈가 되면서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서드 파티들이 만들어서 유니티에서 쓸 수 있게끔 모듈화해서 팔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지식이 없더라도 많은 서드 파티 도움을 받아서 뭔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장점 때문에 1인 개발자라든가 인디 개발사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는 툴 중에도 하나입니다. 이거 흡사한 툴 중에는 이제 언리얼이라고 있는데요. 언리얼의 장점은 그래픽 퀄리티가 상당히 높습니다. 간단하게 뭐만 배치를 하더라도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이제 분리 프린트라는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코딩을 할 줄 모르는 비프로그래머들을 위해서 노드를 이렇게 짜집기만으로도 그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언리얼의 단점은 약간 이제 오류가 하나가 발생을 하면은 그걸 해결하기 전까지는 구동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만들기 쉽지만 좀 깊이 들어갈수록 그래픽적인 지식이라든가 코딩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뭐 2D 게임에 특화된 2D 컨텐츠에 이제 많이 특화되어 있는 게임 메이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샐러드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그냥 한번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 번씩 간단히 보고요. 자기에 적합한 것들을 간단히 배워서 사용하는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컴퓨터 너무 잘 못해. 그럼 사실은 언리얼이나 유니티보다는 게임 메이커나 게임 샐러드를